장모님들, 요즘 사이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나를 찾는 법입니다. 우리는 남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많은 손해를 보며 살아갑니다. 옷은 어떤 브랜드를 입어야 하고, 외식은 또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차도 이 정도는 끌어줘야 하고, 집도 이 정도는 살아야 하고,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고 에너지는 고갈되며 텅 비어버린 통장이 아른거리네요. 그런데 이 기준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것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이걸 가지고 있으니 나는 더 나은 사람이다 라는 착각을 하며 마케터들의 전략에 자연스럽게 휩쓸려 갑니다. 이런 현상이 심해질수록 사회는 더욱더 팍팍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나를 찾는다는 것은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2019년 저는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그 전의 제 라이프 스타일은 일주일에 6, 7일을 술 약속, 또 여러 모임들, 끊임없는 대인관계, 그러니까 극외향인의 삶이었죠. 남들에게 뒤처지기는 싫어서 유행도 사람도 계속 따라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때 다니고 있던 직장에 문제가 생겨 다른 곳에 이제 재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막막했어요.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은퇴를 하면 제주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막연히 있었는데, 은퇴는 아니지만 조금 빨리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제주로 가자 라고 선택을 하고 곧바로 짐을 차에 가득 싣고 목포에서 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도 똑같이 사람을 만나고 모임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거면 내가 여기를 왜 온 거지? 그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일을 하지 않는 날에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 목이 잠길 정도였습니다. 그때 저는 나를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여러 권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과거의 생각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왔고, 그 많은 기억들 중에서도 부정적이고 좋지 않았던 추억들, 기억들만 반복해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생각과 기억들을 바라보며 그땐 왜 그랬지? 지금이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몇 날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도중 어느 날 내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게 나의 최선이었다. 이 생각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자 그 수많은 기억과 생각들이 마구잡이로 날뛰는 빈도수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하며 저의 라이프 스타일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죠. 완전 외향인에서 내향인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들었던 생각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하고 있던 모습이 환경을 통해서 나온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중간을 다시 찾아가는 중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것 하나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또는 유행이라서 하는 것이 아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시작해서 찾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럼 남의 기준에 맞춘 소비에 대한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요즘 러닝이 유행이죠? 러닝하면 또 러닝화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임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특정 브랜드를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디자인도 예쁘고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어보니 너무 불편한 겁니다. 나의 발 형태에 맞지 않는 신발이었던 거죠. 이때 남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불편해도 억지로 신습니다. 나를 거기에 끼워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의 칭찬과 시선을 받으면 또 괜찮은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외치고 있을 겁니다. 이건 나에게 맞지 않아.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새로 나온 자동차가 그렇게 좋대. 그 말을 듣고 큰맘 먹고 그 자동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습에 내 기분이 덩달아 좋아집니다. 그런데 막상 나는 출퇴근하는 회사와 집의 거리도 가깝고 평소에 차를 많이 타지 않아 세워둘 때가 더 많습니다. 매달 나가는 차값이 큰 금액으로 느껴지고 많이 타지도 않는데 주유소는 어찌나 자주 가게 되는지, 심지어 세금도 많이 나갑니다. 과연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결과일까요? 누가 봐도 아니죠. 남의 시선으로 선택한 소비였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치를 심각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더 자유롭게 여러 시도를 하며 나를 탐구해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선택의 기준이 남이 아닌 나에게 두는 힘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공간과 시간을 채워보세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이때 높은 확률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는 존재다. 이 세상에서 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나를 믿고 계속 나아가세요. 이건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우둔한 고집이 아니라 올바른 기준에 따른 비전과 방향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만든 질문 리스트를 소개해 드릴 건데 그 전에 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거울이자 나를 깨우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관성대로 살다 보니 정작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힘든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게 정말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에 있다 보니 더욱 생각조차 하기가 힘든 거죠. 옛말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이런 말도 있죠. 다른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내가 현재 머무르는 지역, 나라, 지구, 더 나아가 이 우주 전체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 답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자, 나를 찾는 질문 리스트는 총 9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전체 내용을 올려둘 테니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 요즘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하루 중 에너지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세 번째, 가장 자주 올라오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네 번째, 사람들이 자주 칭찬하는 나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다섯 번째, 모든 제약에서 자유롭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여섯 번째, 내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일곱 번째, 크게 화났던 순간, 그때 침해된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여덟 번째, 1년 뒤 달라져 있기를 바라는 내 모습은 무엇인가요? 아홉 번째, 오늘 바로 시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적어보고 생각해보고 바라보면 나를 이해하는 깊이가 훨씬 올라갑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남의 기준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내 감정, 욕구, 과거, 패턴을 관찰하기, 나에게 맞는 선택을 실제 삶에서 하나씩 실천하기, 남의 기준에서 벗어나기, 나를 들여다보기, 나의 기준으로 선택하기, 이게 바로 나를 찾는 과정입니다. 어머님들께서는 지금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 오르셨습니다. 이 여정이 늘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 끝에는 중심이 잡힌 나, 단단한 내가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행복과 평온함이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그럼 장모님들, 어머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